일단은 제가 선에 혹은 원에 색상을 주는 방법과 선의 모양을 주는 방법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얘네들을 안 쓸 겁니다. 그럼 어떻게 쓰느냐? 여기 레이어 있죠. 네, 레이어에서 통합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어라는 거 안에 컬러가 들어있고요. 레이어 안에 라인 타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레이어에서 색상을 부여하고 레이어에서 선의 모양을 부여하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명령어로 컬러를 다이렉트로 쓸 일 없습니다. 라인 타입을 다이렉트로 쓸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디서 제어해요? 레이어에서 제어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냥 레이어로 가는 과정 중에 명령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어를 모르고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명령어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컬러입니다. 컬러는 우리가 선을 이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때는 중심선, 어떤 때는 외형선, 이렇게 선의 모양에 따라서 색상을 달리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컬러의 명령어예요. 자, 컬러.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띄워보시죠. 자, 화면에 보시면 탭이 3개가 있습니다. 인덱스 컬러가 있고, 트루 컬러가 있고, 컬러북이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컬러북하고 트루 컬러는 안 써요. 이 트루 컬러는 어디서 쓰냐면 포토샵에서 씁니다. 트루 컬러는 그래픽 작업하는 사람들, 즉 색상을 가지고 작업하는 사람들이 트루 컬러를 쓰고, 컬러북은 누가 쓰냐면 인쇄하는 사람들 있죠. 인쇄소라든지 아니면 페인트 가게 있죠. 그런 데 가면은 이렇게 컬러북이 있습니다. 그걸 넘겨보면은 페인트, 어떤 색 페인트 몇 프로, 어떤 색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색을 조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사용하는 게 컬러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컬러북 안 써요. 트루 컬러 안 써요. 인덱스 컬러 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은 인덱스 컬러만 잘 쓰시면 돼요. 인덱스 컬러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색인 색상이 됩니다. 색인 색상이야. 그리고 인덱스가 색인이란 뜻입니다. 색인, 색상. 이렇게 부릅니다. 색인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리포트 작성할 때 맨 처음에 인덱스 넣는 거 기억하시나요? 목차. 네, 그게 인덱스예요. 목차가 인덱스입니다. 여러분들 도서관 다 가보셨죠? 도서관에서 책 빌려보신 적 있죠? 그럼 도서관 표지 쪽에 보면 아래쪽에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소설이면 소, 그 다음에 찌끄고 추리에 추, 그 다음에 뭐 몇몇 숫자 붙어 있잖아요. 그게 색인입니다. 그게 색인이에요. 그래서 이 색인 색상은 모든 색상에 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색인 색상은 색상에 번호를 부여한 것, 혹은 번호 대신에 색상에 이름이 부여된 겁니다. 이걸 색인 색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색인 색상을 하기 전에 초등학교 미술 시간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이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디자인할 때도 많이 써야 되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빛의 삼원색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빛의 삼원색이요. 기억하시나요? 무슨 색이었죠? 빨강색. 그 다음에 초록색. 그 다음에 파랑색.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RGB 컬러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흑백 TV였어요. 되게 옛날이죠. 흑백 TV가 있던 시절이니까. 근데 80년대 들어서 가지고 이게 칼라 TV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쓰는데 옛날에 칼라 TV 밑에 이렇게 네모난 사각형에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40대 후반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게 칼라 TV란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칼라 TV 뒤에 옛날에 이렇게 그 배불뚝이 브라운관 기억하시나요? 네. 그게 거기에 레드 전자, 그러니까 레드만 쏘는 전자총, 그린이 들어가는 전자총, 블루가 들어가는 전자총 이렇게 세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각각 색상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빛의 삼원색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편하게 RGB 컬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색의 삼원색이 있습니다. 뭘까요? 무엇일까요? 색의 삼원색. 자, 옐로우, 사이안, 마젠타. 이해되시나요? 좀 이상하죠? 뭐라고 배웠냐면 우리 색의 삼원색에 대해서 빨파노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저도 빨파노라고 배웠으니까. 빨파노인 줄 알았습니다. 마젠타가 선홍색이에요. 선홍색입니다. 저게 빨강색이에요. 그 다음 사이안 있죠. 저게 하늘색인데 저게 파랑색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빨파노라고 배웠습니다. 실제로는 노란색, 그 다음에 하늘색, 그 다음에 마젠타, 선홍색, 이게 색의 삼원색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좀 충격인가요? 자, 제가 이럴 때 대비해서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집에 잉크젯 프린터 있으시죠? 네, 저는 제가 언제지? 20살 조금 넘어서 그때 막 컴퓨터 붐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전 용산에서 일을 했었어요. 용산 전자상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해가지고 아직도 그 분들하고 연락을 해요. 그래서 컴퓨터 부품 같은 거 그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선배 나 이런 거 필요한데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도매가로 그냥 와요. 저희 집에 칼라 레이저 쓰고 있거든요. 12만 원 주고 샀어요. A4 되는 거.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칼라 레이저도 마찬가지예요. 잉크 그 카트리지라 그러죠. 그 보신 적 있으신가요? 토너죠. 토너. 그 다음에 우리 저 복사기가 칼라 복사기가 있는 게 있어요. 그 토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슨 색이던가요? 네? 이 색깔이에요. 노란색, 사이안색, 마젠타입니다. 보세요. 칼라 잉크죠? 근데 보세요. 노란색, 그 다음에 이게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이 아니고 사이안입니다. 이게 빨간색이 아니고 마젠타예요. 선홍색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얘가 색의 삼원색이에요. 이게 색의 삼원색입니다. 자, 그래서 옐로우, 사이안, 마젠타인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100% 검정을 못 만들어냅니다. 빛의 삼원색은 100% 검정색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RGB 컬러만 가지고 충분히 색상을 다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는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 액정 있죠. 그거 RGB 컬러입니다. 모니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RGB 컬러예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것들 다 RGB 컬러입니다. 얘 RGB 컬러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기기에서 쓰는 거 다 RGB 컬러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저 잉크를 사용하는, 이 잉크를 사용하는, 얘는 다 색의 삼원색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100% 검정색이 안 나와요. 그래서 뭐가 별도로 필요하냐면 블랙이 필요합니다. 이렇게요. 제가 대문자를 썼죠. 그죠? 근데 블랙을 B를 안 쓰고 K를 대문자로 썼죠.
빛의 삼원색의 블루가 B를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블랙은 K로 쓰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CMYK 컬러라고 합니다. CMYK 컬러.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색상 체계가 RGB 색상 체계하고 CMYK 색상 체계하고 두 가지를 씁니다. 보통 우리가 작업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포토샵 작업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배울 스케치업 같은 건 전부 다 RGB로 작업합니다. 그런데 인쇄하는 저 인쇄 기기 자체는 뭐예요? CMYK죠. 색상 차이가 나요. 색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포토샵에 보내서 색상 차이를 줄여서 출력해요. 여러분들 매킨토시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매킨토시. 애플이요. 애플. 우리가 애플을 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보는 액정에서 보는 색상하고 프린터 했을 때 색상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인쇄소는 전부 다 애플을 써요. IBM은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런 일반 PC 있잖아요. 이 모니터가 다 생산자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일단 프린트를 하나 해요. 그리고 모니터에다 띄워놓은 다음에 모니터의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해요. 색상을 바꿉니다. 인쇄한 색상하고 똑같게 색상을 바꿔놔요. 그리고 작업합니다. 이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인쇄하는 사람들, 그래픽 하는 사람들이 맥을 쓰는 이유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모니터상에 우리가 모니터로 보는 색상 체계하고 출력했을 때 색상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애플이 비싸요. 물론 애플이 비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긴 있어요. 독점적인 것도 있고 폐쇄적인 것도 있고 등등. 원메이커예요. 애플은 원메이커예요. 그러니까 설계, 제조 이게 다 원메이커입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이런 컴퓨터들은 뭐예요? 원메이커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단가가 떨어진 거고 걔는 단가가 올라간 거.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갑시다. 프랑스 사람 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걸 휴라고 해요. 휴라고 했습니다. 휴값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미술학자라고 합니다. 뭐 지금은 이제 죽었으니까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미술학자라고 해요. 아마 미대 교수님인 듯 합니다. 이 사람이 빨간색 랜턴하고 그 빨간색 빛이죠. 그 다음에 저기 그린 랜턴 있죠.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딱 섞었습니다. 그러면 빛이 두 개가 섞이겠죠. 무슨 색이 나왔을까요? 미술 시간에 배웠어요.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네, 노란색이 나왔습니다. 옐로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레드하고 그린 중간에 옐로우를 써놓은 겁니다. 그린 랜턴하고 블루 랜턴을 섞으면 뭐가 나와요? 사이안이 나옵니다. 블루하고 레드하고 섞으면요. 마젠타가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색상 체계가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안, 블루, 마젠타 이렇게 갑니다. 이해되셨나요? 요걸 정립한 사람이 프랑스 사람 휴라는 사람이 정리했다고 해서 요걸 휴값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걸 똑같은 말로 색상 환이라고 합니다. 환이요. 환이 뭔가요? 원이요. 원. 이해되셨나요? 색상 환은 색상 원이란 뜻이에요. 자, 원이 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색상 환이라고 합니다. 휴값은 0도에서 360도로 돌아가는 각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보세요. 트루칼라에 보면 여기 휴라는 값 보이시나요? 0도. 얘가 밑에 내려와 있네요. 자, 0도. 자, 그러면 여기 빨간색 나오죠?
그 다음 60도. 노란색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 120도. 그린이죠? 그 다음 180도. 사이안. 그 다음 240도. 블루. 그 다음 300도. 마젠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휴값은 각도입니다. 0에서 100, 그러니까 100%죠? 100%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각도입니다. 휴값은 각도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각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울 때 보색이라는 거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보색은 서로 반대되는 색이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할 때 보색을 쓰면 될까요? 서로 어울리지 않는 색이잖아요. 그죠? 그럼 보색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보색이 어떤 색이죠? 반대라고 했잖아요. 네. 얘하고 쟤하고 반대네요. 레드하고 사이안하고 반대네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보색이에요. 마젠타하고 그린하고 옐로우하고 블루하고 이해되셨나요? 저게 보색입니다. 근데 보색을 쓸 때가 있어요. 언제 쓸까요? 포인트 줄 때요. 여러분들이 인테리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밋밋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 여기는 포인트를 좀 줘야 되겠는데 그럼 포인트를 뭘로 줘요? 보색으로 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눈에 확 띄겠죠. 그게 우리가 보색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한번 잘 찾아보세요. 보색을 활용한 인테리어라고 해서 찾아보면 의외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주고자 할 때, 그 다음에 그 보색이 들어가면 생각보다 역동감, 움직임이라 그러죠. 역동감이 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색을 줄 땐 그렇게 줍니다. 그럼 보편적으로 색상을 어떻게 매칭을 시킬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을 인테리어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컬러를 어떻게 줄까요? 컬러를 어떻게 매칭시키면 무난하게 만들어질까요? 보기 좋게 만들어질까요? 이렇게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남자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색상을 그린으로 줬습니다. 메인 색상을 그린으로 줬어요. 좀 차분해지고 또 뭐 꿈도 키울 수 있고, 그러니까 그린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린이 녹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과 친화적이니까 아이가 조금 더 활동적인 움직임도 주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자연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좀 침착해지는 경향도 있고, 뭐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 60도. 최대 60도.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그린하고 옐로우하고 잘 어울리고, 그린하고 사이안하고 잘 어울려요. 이해되시나요? 배색할 때 그렇게 줘요. 약간 움직임이 조금 많이 들어가게 하고 싶어요. 활동성 있게 보이고 싶어요. 그럴 때 대략 한 60도 정도의 색상을 줍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아니야, 조금 더 침착한 색을 주고 싶어. 그러면 30도 이내의 색상을 주시면 돼요. 대략 그린 이 정도 색상 있죠. 이 정도와 이 정도의 색상을 주시면 침착한 색상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배색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가장 기초예요. 컬러리스트라는 직군을 혹시 아시나요? 색상만 가지고 올해의 색상. 그러니까 왜 여성들 그 메이크업 할 때 립스틱 잘 어울리는 색상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컬러리스트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 컬러리스트들이 이런 식으로 색상을 배색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잘 어울리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역동감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색상을 뽑아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굉장히 기초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심화된 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설명할까요? 색상 배색은 어떻게 해요? 60도 이내로.
예를 들어서 내가 마젠타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면 레드와 그린 사이에 있는 이 색상을 배색을 하시면 잘 어울리는 색상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옷잘 입고 싶어요. 그러면 이 표를 따라서 하는 거죠. 배색을 비슷하게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잘 맞출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상의, 하의 그러잖아요. 그럼 상의가 어두운 색, 하의가 밝은 색? 아닐까요? 맞을까요? 상의가 밝은 색, 하의가 어두운 색. 어떤 게 맞을까요? 자, 다시 보시죠. 천정이 어두워요. 천정이 어두워요. 그러면 여러분들 느낌은 어떨까요? 내 위에 색상이 어두워요. 나도 모르게 심리적인 중압감을 받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또 하나, 여기가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좁아 보여요. 폐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천정은 다 밝은 색을 써요. 밝은 색을 쓰면 내가 어떻게 돼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이 커 보이고. 이해되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정색을 쓰는 데들이 있어요. 노출천장이에요. 노출천장. 이 천장 안 쓰고 이거 다 노출시킨 데들. 노출천장은 그 시멘트가 그대로 다 보이잖아요. 그게 우리 눈으로 보이면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검정색 페인트를 싹 칠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저분한 게 다 감춰지겠죠. 노출천장을 쓰면 천장이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개방감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색상을 배색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이제 가장 기초가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디자인을 하게 되면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를 들어서 거주하는 사람이 신혼부부예요. 거주하는 사람이 중년이에요. 색상이 다르단 말이죠. 똑같이 예를 들어서 그린을 선호하고 있어요. 똑같은 그린을 선호하는데 신혼부부일 때의 그린과 중년의 그린은 달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신혼의 그린은 뭐예요? 파스텔 톤으로 들어가요. 흰색을 많이 추가해서 파스텔 톤으로 밝고 화사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중년은 어떻게 돼요? 검정색을 조금 더 추가해서 중환색을 원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도 이제 자동차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제가 선호하는 차는 저는 소형차 선호하거든요. 작은 차. 큰 차를 몰아보니까 운전하기 불편하더라고요. 운전하기도 불편하고 주차하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저는 소형차 선호하거든요. 지금 끌고 있는 차도 소형차예요. 나름 이제 기준이 있었어요. 그 차를 살 때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토매틱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발에 쥐가 나니까 장거리 많이 타는데 쥐가 나니까 안 되겠다. 이제 오토매틱을 타야 되겠다. 그래서 오토매틱. 근데 오토매틱도 기어 단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요즘 것들은 7단, 8단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 차들은 보통 4단이거든요. 오토매틱 4단인데 제가 원한 건 6단이었어요. 오토매틱 6단이 있더라고요. 소형차 중에 딱 두 종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 더 얹은 게 뭐냐면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속도계를 딱 맞춰놓으면 엑셀 안 밟아도 그 속도를 딱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 크루즈는 이 차간 간격도 맞춰주더라고요. 근데 소형차는 스마트 크루즈가 없어요. 그냥 속도만 맞춰주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보다는 그냥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 거. 그래서 나름 해서 소형차를 샀어요. 미팅을 나갔는데 이제 제가 중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되게 이렇게 보더라고요. 낮춰 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차가 소형차라.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와이프랑 이제 하는 얘기가 나이에 맞춰서 차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종종 해요. 근데 저는 철이 없어서 와이프한테 하는 얘기가 나 미니 타고 싶어. 미니 쿠페 타고 싶어. 와이프도 똑같아요.
나도 타고 싶어. 그래서 우리 작은 애가 지금 고3이거든요. 그래서 야, 수능 끝나면 내년에 미니쿠페 사서 줄게. 타고 다녀.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색상은 그렇게 심리적으로, 그 다음에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이 각도에 따라서 배색을 해줘야 됩니다. 자, 배색하는 거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배색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써야 되는 게 인덱스인데, 인덱스 컬러는 아까도 얘기했어요. 색인 색상이라고. 색상에 번호가 붙습니다. 색상에 번호가 붙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가리킨 걸 보면 인덱스 컬러 1번 붙은 거 보이시나요? 근데 다시 보세요.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안, 블루, 마젠타. 방금 얘기된 Q값이죠. 근데 그 위에 색상표 보세요.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안, 블루, 마젠타, 그 다음 다시 레드로 가고 있죠. 색상 환이니까. 색상 환을 이렇게 쭉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레드로 시작해서 어디로 가요? 레드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Q값에 의거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1번부터 여기 있는 7번, 6번, 그 다음 7번 있죠. 요 1번부터 7번까지를 스탠다드 컬러라고 합니다. 표준 색상. 그래서 얘네들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나요? 색상에 번호, 가로 열고 이름. 자, 그죠? 이름이 부여되어 있다 그랬죠? 1번부터 7번까지는 표준 색상이라고 합니다. 스탠다드 컬러.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안, 블루, 마젠타, 맨 마지막 7번이 화이트. 이해되셨나요? 이 7번 같은 색상은 배경이 검정색이잖아요. 배경이. 작업 화면이 검정색이잖아요. 그럼 7번은 화이트로 나옵니다. 그런데 작업 화면이 하얀색이에요. 그러면 7번은 블랙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7번은 배경색과 반대되는 색상이 나오게 돼요. 7번 색은.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검정색을 써요. 그죠? 왜냐하면 하얀색 쓰면 눈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7번 색상 같은 경우 화이트로 인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바꿔봤어요. 화이트로 바꿔봤더니 블랙으로 나와요. 7번은 블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8번부터는 그냥 번호만 매겨져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우리는 그러면 몇 번부터 몇 번? 1번부터 7번을 사용합니다. 나머지 색상은요? 별색입니다. 별색이라는 얘기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1번부터 7번을 기준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다시 이번엔 상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들어본 상식이 아니라 못 들어본 상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사람은 10진수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컴퓨터는요? 2진수를 써요. 그죠? 자, 우리가 현재 과학 수준으로, 현재 기술 수준으로 하나의 색상당 최대한 나눌 때, 최대한 쪼개면 2의 8승까지 쪼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최대한 쪼개면 2의 8승까지 나눌 수 있어요. 자, 이 2의 8승이, 이진수 2의 8승이 10진수 256입니다. 이해되셨나요? 256 컬러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인덱스 컬러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모든 색상을 2의 8승계, 즉 256개로 맞춰버린 겁니다. 이걸 인덱스 컬러라고 해요. 우리가 CAD에서 사용하는 이 컬러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인덱스 컬러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보세요. 7번, 8번, 9번, 그 다음에 10번이 어디냐면 이 위쪽 박스가 짝수, 아래쪽 박스가 홀수입니다. 10번, 11번, 그 다음 12번, 13번, 14, 15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커집니다. 자, 249, 250, 51, 52, 53, 54, 55. 자, 이해되시나요? 56번 어디 갔죠? 56번 어디 갔죠? 어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0부터 9가 맞을까요? 1부터 10이 맞을까요? 0부터죠. 네, 1부터 256, 0부터 255. 이해되셨나요? 256개잖아요. 그러니까 1부터 256, 0부터 255. 이해되셨나요? 0번이 누구냐면 여기 바이 레이어하고 바이 블럭 있죠. 네, 저 0번이 바이 블럭입니다. 0 쓰고 엔터 치면 바이 블럭으로 맞춰져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걸 인덱스 컬러라고 합니다. 모든 색상을 싸그리 맞춘 걸, 싸그리 256개로 맞춘 걸 인덱스 컬러라고 해요. 여기서 하나 더 발전합니다. 색상 체계를 최대 2의 16승계까지 구현하게 됩니다. 얘는 특별히 이름은 없어요. 2의 16승은 우리나라, 아니, 10진수로 64,000개입니다. 정확하게 64,000개가 아니고 64,000 몇백, 몇십, 몇 개가 돼요. 제가 저기 100단위는 기억을 못해요. 그냥 64,000개라고 흔히들 대략 64,000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략.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합니다. 한 단계 더 발전한 게 2의 24승입니다. 2의 24승은요, 왜 2의 24승이냐면, 레드가 2의 8승, 그 다음에 그린이 2의 8승, 그 다음에 블루가 2의 8승. 이해되셨나요? 빛의 삼원색이죠? 그래서 2의 24승이 나왔고, 얘는 대략 1600만 개의 색상을 구현합니다. 1600만 개의 색상을 구현합니다. 굉장히 많이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트루 컬러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걸 트루 컬러라고 해요. 여기 보이시죠? 트루 컬러.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컬러 피커 안에 내가 선택을 하면 경우의 수가 대략 1600만 개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600만 개의 색상을 쓸 이유가 없죠. 이런 거 누가 써요?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쓰는 거죠. 자, 다음.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합니다. 2의 32승까지 발전합니다. 2의 32승은 2의 24승에 2의 8승을 더한 겁니다. 얘를 알파 채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투명도라고 해요. 이해되셨나요? 2의 24승, 즉 트루 컬러에 투명도가 더 붙어버린 겁니다. 얘가 32비트 컬러라고 해요. 자,
색상의 체계 대략 이해되시나요?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은 상식선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보죠. 한 걸음만 더. 여러분들 혹시 GIF 파일 들어보셨나요? GIF. 저 GIF 파일이 8비트 포맷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저 GIF 파일이 최대 색상, 그러니까 저장할 수 있는, 즉 표현할 수 있는 최대 색상의 개수가 256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 파일 포맷 변환할 때 GIF로 변환해 보세요. 그러면 퀄리티가 뚝 떨어집니다. 자, 또 하나. JPG 들어보셨죠? JPG가 16비트 포맷입니다. 대략 64,000개 정도의 색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휴대폰에다가 저거 많이 쓰죠? 휴대폰 폰카로 찍을 때. 자, 트루칼라에 해당하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BMP 파일들. BMP 파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패스. 자, 그 다음에 32비트 칼라가, 얘가 TIF 파일. TIFF 파일이 트루칼라고, 얘가 TGA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얘하고 PNG라는 파일이 여기에 들어가요. 32비트 포맷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요즘 대세가 그래서 PNG 파일이 대세예요. PNG 파일을 씁니다. PNG 파일은 색상 표현은 트루칼라, 즉 1600만 개까지 표현할 수 있고 거기에 뭐까지 저장돼요? 투명도까지 저장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스케치업에서 렌더링이라는 걸 해요. 그럼 그 결과물을 뭘로 저장해야 되냐면 저 PNG 파일로 저장해야 됩니다. PNG나 TGA로 저장해야 되는데 TGA는 무압축 방식이에요. 파일 사이즈가 엄청 커요. 근데 PNG는 저 TGA의 한 10분의 1 정도? 파일 크기가? 그래서 PNG 파일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좀 CAD 좀 배웠구나, 그래픽을 좀 배웠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떤 파일을 쓸 건지 이제 상황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네. 여러분들은 배색이라는 개념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포맷, 파일 색상의 개수 이런 게 또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인덱스 칼라 이용해서 칼라 클릭. 이렇게요. 칼라를 클릭하고 OK. 그리고 라인. 어떤가요? 선의 색상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칼라. 자, 2번. 어떤가요? 색상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칼라. 자, 3번이라고 하는 대신에 표준 칼라니까 그린. 영어로. 서클. 그린으로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선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통 이렇게 해요. 중심선. 요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물체의 중심을 통과하는 선, 단면선, 인면선. 요 두 개가 외형선입니다. 물체의 외형을 표시하는 선. 그 다음에 단면, 그 다음에 마감선, 문자, 치수, 해칭선, 요렇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선. 중심, 단면, 마감, 이렇게요.
단열재가 6번. 이 번호가 색상 번호입니다. 이 번호가 색상 번호예요. 이게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 이렇게 사용해요. 중심선, 단면선, 마감선, 문자, 치수, 해칭선, 단열재, 입면선 이렇게. 자, 빨간색, 옐로우, 그린, 그 다음 사이안, 그 다음 블루, 마젠타, 그 다음에 화이트. 지금 이거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기준이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마감선이 실무에서는 마감선이 블루입니다. 보통 문자 같은 경우는 그린 많이 쓰고요. 치수 같은 경우는 빨간색 많이 사용하고요. 해칭선 맞고 단열재 맞고 네, 이렇게 달라져요. 이게 조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하는 규칙이 이런 겁니다. 어떤 규칙이냐면 명도를 사용합니다. 색상이 지닌 명도를 활용합니다. 좀 이상한 얘기가 나오죠? 그죠? 자, 명도가 뭘까요? 색상의 밝고 어두움에 대한 정도를 사용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이 명도를 활용합니다. 저 레드하고, 그러니까 중심선하고 단면선하고 마감선은 안 변해요. 인면선, 그 다음에 단열재, 얘네들은 안 변해요. 이해되시나요? 나머지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근데 보통은 명도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실무를 가보면 명도를 쓰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명도를 써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도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게 되게 보편적으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계, 건축, 인테리어 쭉 세 분야를 다 했거든요. 근데 인테리어 분야가 명도를 활용하더라고요. 어떻게 쓰냐면 이런 거죠. 명도가 뭐냐면 색상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나타내는 걸 명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얀색은 명도가 높아요. 검정색은 명도가 낮아요. 그죠?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노란색 옷을 입고 캄캄한 밤중에 길거리에 나갑니다. 그럼 노란색 옷이 잘 뛸까요? 안 뛸까요? 잘 뛰겠죠. 그건 명도가 높은 색입니다. 그런데 파란색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나갑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그러면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안 띄어요. 왜냐면 명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명도가 높은 색은 밝은 색이에요. 명도가 낮은 색은 어두운 색입니다. 그러니까 명도를 활용하는 거죠. 이 명도를 쓰면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명도가 높은 색은 굵게 보이고 낮은 색은 가늘게 보입니다. 에이 설마. 자 보세요. 노란색이 명도가 높아요. 노란색이 명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파란색은 명도가 낮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떤가요? 노란색이 더 굵어 보이고 파란색이 더 가늘어 보여요. 성굵기는 둘 다 똑같습니다. 성굵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노란색과 파란색은 명도의 차이에 의해서 성굵기가 다르게 보입니다. 이런 게 이제 그 착시라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세요. 노란색과 파란색을 같이 그려보세요. 정말로 성굵기가 차이가 나나 안 나나. 명도에 대한 차이 때문에 성굵기에 대한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요. 명도가 높은 색은
명도가 높은 색은 이렇게 툭 튀어나와 보이고요. 명도가 낮은 색은 속으로 들어가 보입니다. 어떤가요? 노란색은 앞으로 나와 보이고 검정색은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이 두 가지 특성이에요. 우리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봐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바닥에서 1.5m 여기를 잘라요. 여기를 잘라요. 1.5m 부분을 자르는데 이 부분이 제일 위로 튀어나와야 돼요. 단면이란 이야기죠. 여기가 노란색. 그 다음에 이 바닥에 타일 들어가죠. 타일은 파란색. 그럼 어떻게 되나요? 시각 차이에 의해서, 명도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노란색은 튀어나와 보이고 바닥 패턴은 안으로 들어가 보이고 입체감 있게 보이겠죠. 이해되셨나요? 또 하나, 제일 굵은 선이 이 단면선이에요. 제일 굵은 선이 단면선이고 그 다음에 바닥에 들어가는 이 타일은 해칭선입니다. 제일 가는 선. 그러니까 실제로도 굵고 가는 길을 표시해 줘야 돼요. 이 두 가지 명도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예요. 도면만 이렇게 싹 보더라도 도면만 보더라도 그 도면의 명도 차이에 의해서 선의 굵기가 보이고 그 다음에 명도 차이에 의해서 선의 깊이가 보이는 거죠. 아, 여기 나왔구나, 여기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무에서 명도 차이를 이용해서 도면을 많이 그립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것도 지나면 이제 나중에 더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리게 돼요. 왜냐면 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초보일 때는 잘 안 보이니까 명도 차이를 많이 써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대충 그려요. 대충. 자, 그럼 칼라 쓰는 방법 이해되셨나요? 네. 오래 얘기했네요. 자, 다시 라인. 여기가 칼라예요. 여기가 칼라입니다. 칼라. 그래서 선택하고 라인. 선택하고 라인. 칼라를 안 띄우고, 칼라 명령을 안 띄우고 그냥 리본 메뉴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체인지 명령으로 좀 알아볼 겁니다. 체인지요. 체인지 프로퍼틱스, 그 다음 프로퍼틱스, 매치 프로퍼틱스. 원래 체인지 명령어는 선의 크기를 바꿀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놨어요. 체인지 명령을 쓰면 제일 먼저 객체를 물어봐요. 객체 선택입니다.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체인징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클릭.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체인지 선택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 내가 지정한 점까지 커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일단 원 가지고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라인입니다. 체인지 라인을 선택하고 엔터 클릭하면 가장 가까운 쪽이 딸려옵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쪽이 딸려와요. 자, 다시 볼까요? 가장 가까운 쪽에 딸려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선택했어요. 제가 전부 다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지정한 점으로 움직여 버리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바로 요 기능이요. 직교좌표. 직교좌표를 제가 켰습니다. 자, 체인지 선택하고 클릭. 그러면 일렬로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선택하고 클릭. 직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삐뚤빼뚤 하더라도 직교니까 일렬로 나갈 수밖에 없고 내가 지정한 점 여기까지 이렇게 일렬로 딱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삐뚤빼뚤해도 직교좌표를 켜놓으면 이렇게 일렬로 딱 맞출 수 있습니다. 체인지 객체 선택하고 엔터
이때 여기 프로퍼틱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프로퍼틱스, 속성이요. 프로퍼틱스를 누르게 되면 여기 값들이 나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속성들이 나와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속성들이 나옵니다. 여기 컬러 보이시죠? 컬러 속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2번 색상. 2번 색상이면 노란색이죠? 노란색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체인지는 크기를 바꾸는 명령어이기도 하지만은 이처럼 물체가 지닌, 사물이 지닌 속성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바꿔보시죠. 이번에는 CHPROP입니다. 이게 뭐냐면 방금 봤던 체인지의 프로퍼틱스 있죠? 요것만 똑 떼어낸 명령어입니다. 자, CHPROP 객체 선택하고 엔터. 그럼 바로 속성창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체인지 프로퍼틱스의 약자입니다. CH는 체인지, PROP는 프로퍼틱스, 속성 변경하기 명령어입니다. 여기서 컬러 지정하고 그 다음에 컬러 번호, 여기 보시면 버라이어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여러 개 선택했기 때문에 버라이어스라고 나온 겁니다. 자, 1번 빨강색이죠? 바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사실 얘네 두 개는 잘 안 써요. 얘네 두 개는 잘 안 써요. 그럼 뭘 쓰느냐? 얘를 써요. 프로퍼틱스요. PR이라고 쓰고 엔터 치셔도 좋고 제일 많이 쓰는 건 이겁니다. 컨트롤 키하고 숫자 1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속성창이 뜹니다. 컨트롤 키하고 숫자 1을 누르시면 이렇게 속성창이 떠요. 얘를 씁니다. 자, 보세요. 선택을 합니다. 명령어 필요 없어요. 명령어 필요 없고 일단 객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객체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그러니까 지오메트리, 형상에 대한 정보 이렇게 뜹니다. 이 중에 여기 일반적인 정보에 보면 컬러 보이시나요? 자, 컬러 보이시죠? 여기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색상을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 속성창에서 뺍니다. 그리고 ES시키. 그럼 적용 끝났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색상에 대한 정보도 나오지만 이 밑으로 내려가면 스타트 XYZ, 시작 좌표, 그 다음에 여기 end XYZ가 나옵니다. 끝 좌표. 그래서 좌표를 내가 임의대로 건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4000, 그 다음에 높이 1300. 어떤가요? 위치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1이 있네요. 1을 선택해 볼까요? 그럼 1에 대한 중심 좌표. 자, 900. 이거 절대좌표입니다. 1000. 그 다음 판지름. 300. 바뀐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실상은 누구를 제일 많이 쓰냐면 이 속성창을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속성창 같은 경우 여기를 붙잡고 드래그해서 오른편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딱 붙습니다. 이렇게 놓고 작업해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하고 선택한 다음에 정보 확인하고 ES시키 누르고 이런 식으로 주로 작업 많이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색상만 바꿀 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색상을 이렇게 바꾸시고 ES시키 누르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명령 없이 선택하고 자, 어떤가요? 금방 바뀌는 거 보이시죠? 네, 속성창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리본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매치 프로퍼틱스입니다. 단축키는 MA고요.
여기 있어요. 명령어가 여기 있습니다. 매치 프로퍼티스. 매치가 일치시키다라는 얘기죠. 속성을 일치시킵니다. 이게 매치 프로퍼티스예요. 그래서 매치 프로퍼티스를 실행하면 제일 먼저 소스를 찾습니다. 원본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목적지, 즉 얘가 가진 속성을 누구한테 줄 거냐 이겁니다. 자, 클릭.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클릭해주면 속성 복사가 된 걸 확인됐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목적지 클릭. 그러면 금방 복제가 일어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선의 모양을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잠깐 다른 쪽으로 잠깐 세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에 한번 했었어요. 리밋이라는 명령어 하면서 도면의 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이제 도면의 크기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도면의 크기, 제일 큰 건 A0, 그 다음 A1, A2, A3, A4 이렇게 사용합니다. 도면이죠. 보시면은 도면을 이렇게 가로로 씁니다. 이렇게 세로로 쓰지 않아요.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이렇게 세로로 설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설계합니다. 예외가 있어요. A4만 이렇게 세로로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A4는 종이를 이렇게 넘길 수 있어요. 작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이들은 다 이렇게 넘깁니다.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철을 할 거면 여길 접어요. 이런 식으로 접어요. 접어서 보관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접어서 보관하고 다 이렇게 넘깁니다. 여기를 붙잡아서 이렇게 넘길 철이 없어요. 다 여기를 붙잡아서 이렇게 넘깁니다. 도면은 이렇게 가로를 원칙으로 하되 A4만 세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면 쓸 때 가로, 세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가장 큰 건 A0고 그 다음 A1, A2, A3, A4입니다. A0하고 A1의 크기는 절반입니다. 얘를 딱 절반 접으면 이렇게 절반 접으면 이게 A5예요. 이해되셨나요? A0를 절반 접으면 A1이 되는 거고 A1을 절반 접으면 A2가 되고 A2를 절반 접으면 A3가 A3를 절반 접으면 A4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보세요. 절반을 이렇게 접었습니다. 그럼 어디가 더 길어지나요? 세로가 더 길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보세요. A0 크기는 1189mm에 841mm입니다. A1은요. 절반 접으라 그랬죠. 절반 접고 뒤로 보냅니다. 보세요. 여기가 길죠. 그죠? 가로가 긴데 절반 접으니까 짧아졌죠. 세로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앞으로 갑니다. 보세요. 절반 접었죠. 이 크기는 그대로 가로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841에 594, 594에 420, 420에 297, 297에 210. 이해되셨나요? 뒤에 있는 건 앞으로, 앞에 있는 건 2분의 1 해서 뒤로. 뒤에 있는 세로는 가로로 보내고 가로는 2분의 1하고.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외우셔야 돼요. A0부터 A4까지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이렇게 두 개. A2하고 A3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외워두시면 좋겠고,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편해요. 이걸 뒤집습니다. 841에 1189 전화번호로 외우시면 조금 편하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분의 전화번호로 외워두시면 조금 더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이 선생님이 참 재밌게 잘 가르치신다 그랬는데 대학 갔더니 다 그렇게 배워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네, 공업 우리 이쪽 계열만 이런가 그러고 실무 나갔더니 실무에서 다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저 꼭대기에서 그렇게 가르쳐서 다 퍼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분의 전화번호 841에 1189. 근데 얘가 생각보다 외우기 쉬워요. 중간에 그 1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외우기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841에 1189, 쓰실 때는 1189, 841 이렇게 쓰시고 나머지 절반씩 잘라나가시면 금방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제가 이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걸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들 지인이 나 매장 낼 건데, 매장을 낼 건데 나 매장 인테리어 좀 해줘. 내지는 이제 소장님이 여기 내 친구 매장인데 인테리어 좀 할 거야. 실측 좀 해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측이라는 건 현장에 가서 크기를 측정하는 걸 말해요. 건물의 크기가 얼마나인가, 실내 공간의 크기가 얼마나인가, 문의 위치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걸 실측이라고 합니다. 실측을 했더니 여러분 천천히고 8m에 2.5m라고 이해되셨나요? 천 단위를 빼면 돼요. 천 단위를 빼면 숫자를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천 단위 자리수를 자꾸 쓰는 게 아니라 단위 환산을 다시 말하면 1m는 천에 6,500, 8m에 6.5m입니다. 그런데 여기 도면 보시죠.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그죠? 우린 이런 걸 척도라고 합니다. 척도 계산이라고 해요. 도면에 실물의 비율, 이걸 도면과 실물의 비율을 척도라고 하면 되겠네요. 도면과 실물의 비율, 이걸 척도라고 하는데, 척도가 배척이 있고요, 현척이 있고요, 축척이 있습니다. 척도에는 배척, 현척, 축척이 있습니다. 배척은 도면에 실물을 크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배척이에요. 도면에 실물을 크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4대 1 이렇게 해요. 척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면 대 실물. 도면 대 실물로 표현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척도는 도면 대 실물입니다. 그래서 배척이라 하면 도면에 실물을 크게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도면이 4고 실물이 1이에요. 도면의 4mm가 실물의 1mm란 뜻이에요. 크게 표현된 거 맞나요? 실물의 1mm가 도면의 4mm로 표현됐대요. 크게 그린 거죠.
현척이라고 하는 것은 도면과 실물의 크기를 같게 표현한 것. 도면과 실물을 같게 표현한, 똑같게 표현한 것. 1대1. 이해되셨나요? 주로 기계 부품이 주로 현척을 사용합니다. 기계 쪽 부품이 현척을 써요. 1대1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품 들어다가 도면 위에 딱 갖다 놓으면 똑같아요. 크기가. 축척은 도면에 실물을 작게 표현한 겁니다. 1대 50 이렇게요. 도면의 1mm가 실물의 50mm예요. 실물의 50mm가 도면의 1mm로 표현된 겁니다. 작게 표현된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도면에는, 그러니까 척도에는 배척, 현척, 축척 세 가지가 있는데, 배척은 도면의 실물을 크게 그린 거, 현척은 도면의 실물을 똑같게 그린 거, 축척은 도면의 실물을 작게 그린 거. 자, 얘는 이 도면에 작게 그려야 되겠죠. 그래야 축척이 계산되어져서 나오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얼마나 작게 그려야 될까요? 얼마나 작게 그려야 될까요? 그 비율이 얼마일까요? 고등학교 때요, 선생님이 너 이거 대학 가면 배워. 그래서 대학 가면 배우나 보다. 그리고 대학 갔어요. 대학 갔더니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실무 가면 배워. 실무 갔더니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니네 학교에서 이런 것도 안 배우고 뭐 배웠어?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서로 미루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배웠어. 나중에. 이렇게 배웁니다. 축척은 이렇게 실물 곱하기 2배. 실물 곱하기 2배를 합니다. 여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도면에 내가 실물을 그리고 여백이 필요해요. 그래야 치수도 넣고 표제란도 넣고 이렇게 돼요. 그걸 2배 한 겁니다. 여백을 2배 준 거예요. 그리고 나누기 종이로 나눕니다. 그러면 축척이 나와요. 근데 이게 정확한 축척은 아니고 대략적인 근사치 축척이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런 걸 경험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저도 팀장님한테 배웠어요. 근데 그 팀장님도 그 위에 팀장님한테 배웠어요. 근데 그 위에 팀장님도 그 위에 팀장님한테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 알게 된 거를 경험적으로 이렇게 배워온 거. 이런 걸 경험치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가로는 가로끼리, 세로는 세로끼리 합니다. 8000 곱하기 2배 나누기 420. 그 다음 6500 곱하기 2 나누기 297. 자, 그럼 계산기 띄워놓고 한번 두들겨 봅시다. 8000 곱하기 2 나누기 420. 83 나왔네요. 자, 이쪽은 83. 다시 6500 곱하기 2 나누기 297. 43 나왔네요. 서로 비례가 다른 거죠? 종이랑 비례가 다른 거죠? 네. 얘는 버립니다. 얘는 버리고 얘가 기준이 됩니다. 1대 43이란 비율은 없습니다. 1대 42이고요. 1대 50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40 대신에 뭘 쓰면 돼요? 40을 쓸까요? 50을 쓸까요? 이건 이제 설계자 재량입니다. 설계자의 재량이에요. 도저히 모르겠으면 팀장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축척을 계산해 봤더니
1대 40이나 1대 50이나 둘 중에 하나 쓰면 될 것 같아요. 뭐 쓰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들고 가가지고 팀장님 축척을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이제 야단 맞는 겁니다.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팀장님도 바빠요. 그죠? 팀장님도 많이 바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입사 딱 하면 모르는 건 물어봐. 그죠? 모르는 건 물어봐. 몰라요. 가서 물어보면 혼나요. 왜 혼났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런 거죠. 지금처럼 선택지를 들고 가는 거죠. 팀장님 축척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팀장님이 다 자기가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일 하나 다 있고 전에 40이나 50%는 써야 되는데 그러면 팀장이 일하다가 그거 40분 그리고 다시 내일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거죠. 선택지를 주면 무슨 얘기예요? 아, 얘가 알긴 아는데 선택을 아직 못하는구나. 이건 가르쳐 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일 잘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하더라고요. 선택지를 들고 가더라고요. 팀장님한테 선택지를 들고 가서 내가 알아봤더니 이런 거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그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요령입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수들한테 칭찬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몰라도 찾아봐요. 일단 찾아봐요. 그리고 선택지를 한 2개 들고 가요. 2-3개 들고 가서 물어봐요. 해봤더니, 알아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떤 거 하면 돼요? 그러면 되게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고 나중에 술 먹을 때 그런 얘기예요. 회식할 때. 이 자식이 열심히 하더라. 모르는데 지가 열심히 찾아보고 열심히 하더라.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요령입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거 1대 40 쓸 거예요. 왜 1대 40 쓰냐면 여기 2배 했죠. 여백이 2배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대 40을 써도 지금 여기 3이라는 숫자는 작아요. 그러니까 3은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46이 나왔어요. 그럼 40을 쓸 수 있을까요? 못 쓰겠죠. 이런 경우는 1대 50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1대 44, 1대 45, 그러니까 44나 45 나와도 40을 못 쓸 거예요. 50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안전하게 50으로 넘어갔을 텐데 43, 42, 이 정도는 내가 2배 여백했으니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판단이 쓰니까 저는 1대 40 쓸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시죠. 자, 만미리에 8,000입니다. 10m에 8m예요. 이거 A3에다가 설계할 겁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보시죠. 저는 1대 50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1대 50 나오셨나요? 자, 보세요. 아직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렉탱글 골뱅이 420,297 A3 사이즈입니다. 이해되셨죠? 옵셋 10mm 10mm라고 하는 건 이건 테두리 선을 말합니다. 테두리 선은 10mm를 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도면의 테두리 선은 A0와 A1은 20mm, A2 이하는 10mm, A4는 5mm 허용. 이해되셨나요? A1하고 A2는, A0하고 A1은 굉장히 커요, 도면이. 그래서 20mm. 그리고 그 외 나머지는 10mm. 근데 A4는 종이가 작죠? 그래서 5mm를 허용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때 도면을 철할 경우, 도면을 책으로 만들 경우,
이해되시나요? 도면을 책으로 만들면 왼쪽을 딱 붙잡죠. 그리고 이렇게 넘기죠. 그죠? 이래서 왼쪽 테두리 여백을 25mm로. 이해되셨나요? 철할 수 있도록, 책을 만들 수 있도록. 그죠? 우리 도면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기잖아요. 왼쪽을 붙잡는단 말이죠. 도면을 왼쪽을 붙잡기 때문에 왼쪽 테두리 여백을 25mm 줍니다. 이게 도면 그리는 규칙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또 하나, 테두리 선은 아주 굵은 선입니다. 즉 1mm. 테두리 선은 1mm 여백을 줍니다. 이건 나중에 1mm, 그러니까 굵은 선, 그러니까 선 굵기 지정하는 방법을 나중에 따로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스케일로 키우는 겁니다. 이렇게요. 커지고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이때 몇 배? 내가 추적 계산한 만큼 50배. 자, 휠 더블 클릭. 50배 커졌네요. 자, 렉탱글. 1000콤마. 아니지. 10,000콤마 8000. 얘가 18,000이요. 가운데다가 넣어볼까요? 대각선 그리면 돼요.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중간점. 딱 맞게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게 도면 그리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건 나중에 사각형 그릴 때, 이 렉탱글 그릴 때 다시 또 설명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일단은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축적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번엔 라인 타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타입. 선의 모양입니다. 우리 도면 그릴 때 중심선 있었었죠? 네. 위에 제가 설명드렸을 겁니다. 선의 종류에 대해서. 실선이 있죠? 그 다음에 파선이 있고요. 1점 세선이 있고요. 2점 세선이 있고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죠? 자, 굵은 실선이 있고, 가는 실선이 있고, 파선이 있고, 2점 세선이 있고, 1점 세선이 있고, 선의 모양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렸을 겁니다. 얘는 굵은 실선이에요. 어디 사용하냐면 단면이에요. 단면선입니다. 그러니까 물체의 외형을 표시하는 선. 이해되셨나요? 얘는 선 굵기가 굵은 선입니다. 그래서 보통 0.5mm를 사용합니다. 굵은 선. 자, 파선으로 넘어갑니다. 가는 실선은 치수선, 지시선, 해칭선,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요. 여기 가는 선이에요. 그래서 0.1mm를 사용합니다. 파선은 물체의 숨은 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앞에 칠판이 있죠. 근데 이 뒤에 공간이 있어요. 제가 이 뒤로 종종 잘 들어가요. 왜냐면 창문이 있거든요. 이 뒤에 창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앞에 사거리가 보여요. 그래서 종종 사거리 구경해요. 하루 종일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가지고 과제물 할 때 종종 저기 들어가서 바깥에 구경을 해요. 우리가 여기 도면을 그릴 때 창문을 그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칠판만 그리고 끝낼까요? 창문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문 표시를 점선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이 칠판에 창문이 가려져 있잖아요. 숨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숨은 부분, 물체에 가려져서 숨어 있는 부분을 표시하는 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은선이라고 합니다. 숨을 은자를 써서 은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간 굵기예요. 0.3mm.
자, 이해되셨나요? 얘는 물체의 중심을 표시하는 가상선. 그래서 얘를 중심선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가는 선이에요. 0.1mm. 이해되셨죠? 자, 이점세선입니다. 물체의 움직임을 예상? 네, 하는 선. 이거 가상선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계추가 있어요. 시계추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시계추 하나 그려놓고 끝날까요? 얘가 이점세선으로 여기다 하나, 이점세선으로 여기다 하나, 그리고 각도 표시해 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이 시계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자 운동을 하는구나, 그렇게 파악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럴 때 이점세선을 씁니다. 이거 가상실선이라고 해요. 가상실선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없는데 앞으로 있을 예정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보세요. 시계추가 여기 있지만 앞으로 여기 있을 예정이에요. 근데 또 여기 있을 예정이에요. 진자 운동을 하니까. 그죠? 이런 걸 가상실선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굵은 선으로 써요. 0.5mm.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다가 컬러까지 맞춰서 써야 돼요. 색상까지 맞춰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굵은 실선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단면선이라는 게 존재해요. 여기 벽체 있죠? 이 벽을 자른 단면선. 이게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이고 건축에서는 0.3mm로 표시합니다. 0.3mm. 그 다음에 인면선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인면선이라는 건 뭐냐면 자르지는 않았어요. 자르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외형선이에요. 이런 걸 인면선이라고 합니다. 이거 흰색이에요. 0.2mm입니다. 중간 굵기예요. 나머지 얘 똑같고요. 파선 똑같고요. 똑같아요. 파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은선이죠. 0.2mm 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런 식으로 선 굵기와, 그러니까 선의 모양과 색상과 선의 굵기,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줘야 됩니다. 근데 이걸 세 가지를 동시에 주려니까 잘 안 돼요. 자, 레이어라는 명령을 보시면 나중에 레이어를 하겠지만 여기에 선의 색상과 선의 모양과 선의 굵기를 동시에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레이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실행해 보세요. 요게 레이어입니다. 요게 레이어예요. 도면층이라고 합니다. 도면층인데 얘를 실행하면 보시면 이렇게 레이어라고 보이시죠? 요 레이어를 실행하면 여기 컬러가 있고요. 라인 타입이 있고요. 라인 웨이트, 선의 굵기가 존재합니다. 이걸 세 개를 한 번에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레이어만 바꾸면 어떻게 돼요? 색상, 선 종류, 선 굵기가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다 레이어로 제어합니다. 아까 우리 컬러로 제어했잖아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컬러. 기본값이 뭘까요? 여기. 기본값, 바이 레이어 보이시나요? 여기. 아이고, 여긴 안 적혀 있구나. 바이 레이어 보이시죠? 여기 바이 레이어. 바이는 도구의 전치사입니다. 누구누구에 의한. 아이고. 바이는 누구누구에 의한이란 뜻이에요. 레이어에 의한 이란 뜻이 되는 거죠.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상 이런 뜻입니다. 바이 레이어가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상. 이해되셨나요? 이게 기본값이에요. 이 컬러에서 기본값은 바이 레이어입니다. 그래야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상이 들어가요.
라인 타입도 마찬가지예요. 자, 라인 타입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띄워보시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이 레이어가 있고 바이 블록이 있죠.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 모양을 쫓아가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 current line type 보이시나요? 여기 위에 current line type 있죠? 기본값이 뭐예요? 바이 레이어입니다.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 모양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바로 이 current가 현재란 뜻이에요. 현재란 뜻입니다. 현재 선의 모양은 바이 레이어. 자, 선택하고 continuous가 실선이란 뜻입니다. 여기 current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current line 타입이 continuous로 바뀝니다. 이렇게 하고 current. 그럼 여기 내용 바뀐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선택하고 current 버튼 눌러보시죠. 그러면 다른 선 종류들도 불러보도록 하죠. 여기 로드 버튼 보이시나요? 로드가 불러오기입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요. 우리가 지금 밀리미터 사용하죠? 그러니까 ISO가 붙어 있고요. 이거 알파벳 순입니다. 알파벳 순이고 여기 배팅 보이시죠? 선택하고 OK. 그러면 배팅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이 배팅은 단열재입니다. 배팅이 단열재예요. 한번 불러와 보시죠. 자, 다시 또 불러와 볼까요? 로드. 자,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자, 센터. 센터가 중심선입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더 내려갑니다. 히든. H자까지 내려가요.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컨트롤 키가 이렇게 더하기 선택이에요. 더하기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팬텀까지. 자, 컨트롤 키 누르고 팬텀 선택. 그리고 OK. 그러면 센터, 히든, 팬텀. 팬텀이 2점 세선이고 히든이 파선이고 센터가 1점 세선이고 그 다음 컨티뉴어스가 실선입니다. 자, 이렇게 불러와 보시죠. 배팅부터 할까요? 배팅 선택하고 커렌트 OK. 자, 라인을 그려보죠. 선의 모양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가 라인 타입이에요. 선택하고 다시 팬텀. 어떤가요? 선의 모양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 종류 만드는 것도 자, 선택하고 이렇게 바꾸시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컨트롤 1키 누르신 다음에 선택하고 선의 모양을 바꾸면 바뀌는 거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마찬가지로 매치 프로퍼틱스죠? 매치 프로퍼틱스 원본 대상 복제되는 거 맞습니까? 자, 매치 프로퍼틱스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일로 다시 복사해 왔습니다. 자, 복사해 왔어요. 여기다가 제가 중심선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선택하고 중심선. 근데 이거 중심선인가요? 실선인가요? 우리 눈에 실선처럼 보이네요. 그죠? 자, 확대. 계속 확대. 중심선인가요? 실선인가요? 중심선이죠. 다시 이번엔 줌아웃, 축소. 얘를 출력하면 중심선으로 나올까요? 실선으로 나올까요? 실선으로 나옵니다. 선의 모양이 너무 작아서 실선으로 표시돼 버려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일정 크기를 키워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얘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키워야 돼요. 그게 뭐냐면
LT 스케일입니다. LT 스케일이요. 선 모양 축척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LT 스케일 얼마나 키우면 될까요? 아까 이거 50분의 1 도면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축척을 50배 키우면 되나요? 그래서 축척을 먼저 알려드린 겁니다. 축척만큼 키우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요. 그런데 얘가 너무 커요. 왜냐면 이거 ISO 스케일링입니다. KS 스케일링이 아니고, 그러니까 KS에 따른 선 크기가 아니고 ISO에 따른 선 크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커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LT 스케일은 어떻게 주시냐면 얘는 축척의 2분의 1이나 3분의 1 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축척의 2분의 1.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LT 스케일 2분의 1이 50이었으니까 25. 작아진 거 보이시나요? 적당히 보기 좋게 작아졌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50 나누기 2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요. 분수로 쓰시면 돼요. 또는 LT 스케일 50 나누기 3 이렇게요. 제가 2분의 1에서 3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가 3분의 1. 50 나누기 2 지금 같은 경우가 2분의 1. 축척 나누기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가 가장 무난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크기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려서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10분 쉬었다 하죠.